안녕하세요, 잭슨입니다. 오늘 밤 세계에서 이 사랑이 사라진다 해도 1부에 이어 2부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이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이번에도 편안하고 즐겁게 시청해주세요. 그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하얀 공백. 여름방학이 끝나고 새 학기가 시작됐다. 다시 말해 마오리와 가미야가 사귀기 시작한 지 석 달이 지났다는 뜻이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5월이 끝나가던 어느 날, 지금까지 전혀 안면이 없었던 가미야가 마오리를 방과 후에 갑자기 불러냈다. 그 애랑 사귀기로 했어. 도서실 앞에서 만난 마오리가 그렇게 말했을 때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마오리는 기억장애가 있다. 이틀 연속으로 새로운 기억을 축적하지 못한다. 어떤 사람을 처음 만나도 다음날 아침이면 그 사람은 다시 모르는 사람으로 돌아간다. 그런 상태인데도 마오리가 남자친구를 사귀려 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아니 왜? 고백하더라고. 그래서 사귀어 볼까 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이름이 뭐랬더라? 감이야? 참고로 걔한테 기억 이야기는 했고 안 가르쳐줬고 가르쳐줄 생각도 없어. 하지만 이런 상태라도 뭔가 새로운 게 가능할지 모른다고 생각했더니 한번 해보고 싶어져서. 그 다음날 쉬는 시간에 만나러 가보니 가미야는 정말이지 특징이 없는 녀석이었다. 마오리에 관해 물어도 반응이 영 모호했다. 그래서 나는 금세 헤어질 줄 알았다. 고백까지 했으면서 가미야는 마오리를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 않았다. 그렇건만 두 사람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오래 사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가미야가 달라졌다. 처음 깨달은 것은 가미야가 마오리를 뒤에 태우고 자전거를 타는 모습을 봤을 때였다. 곁에서 봐도 알 수 있을 만큼 가미야가 마오리를 소중히 대해주려 하고 있었다. 지금 생각하면 가미야는 그때 이미 마오리의 기억장애를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미야는 어째서 달라진 걸까? 자기 여자친구가 기억장애라는 것을 알면 보통은 헤어지지 않을까? 2학기가 시작되고 순식간에 며칠이 지났다. 학교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마오리와 어깨를 나란히 하고 걷는 모습을 뒤에서 바라보고 있으려니 갑자기 가미야가 돌아왔다. 왜? 나한테 뭐 먼지라도 붙었어? 시침이 떼는 얼굴에 실없는 말로 맞받아쳤다. 머리가 붙어있어. 그야 안 붙어있으면 큰일이지. 괜찮아 남자친구님. 떨어지면 내가 멋진 머리통을 찾아줄게. 아니 희노. 무슨 호빵이어로도 아니고. 마오리의 기억장애, 선행성 기억상실증은 쉽게 낫는 게 아니다. 확실한 치료법 자체가 없다. 일주일 뒤에 갑자기 나을지도 모르고 1년, 2년, 3년, 아니 5년이 지나도 낫지 않을 수도 있다. 마오리 본인은 물론 가까이에서 도와주는 가족, 애인에게도 인내력이 필요하다. 그래도 가미야라면 가족이나 나 이상으로 마오리를 도와줄 수 있을지 모른다. 실제로 가미야는 지금까지 마오리의 일상을 뒷받침해 주었을 뿐 아니라 일상에 변화를 주기도 했다. 여름방학 중에도 거의 날마다 만났다고 들었다. 마오리에게 그림을 그리도록 권한 사람도 가미야였다. 마오리의 뇌에 기억이 축적되지 않아도 신체 감각으로 남는 게 있다. 부끄럽게도 나는 그런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뒤로 마오리의 신경은 전에 비해 안정됐다. 가미야에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마오리는 전에 정신적으로 크게 혼란을 겪은 적이 있었다. 마오리의 부모님과 나는 그게 줄곧 걱정이었다. 5월 중순의 어느 날, 마오리는 아무런 예고도 없이 학교를 결석했다. 모르는 여자애에 모르는 남자애. 이즈미에게 크로키북 속 청년 이야기를 듣고 나는 혼란에 빠졌다. 이즈미는 나와 그 청년의 관계에 관해 가르쳐 주었다. 우연이라고도 할 수 있는 기묘한 인연으로 유사 연애 관계를 시작했다는 것. 우리가 매일 만났다는 것. 그날 그날의 내가 그 애에게서 힘을 얻었다는 것. 그림을 그리는 습관은 그 애 덕에 생겼다는 것. 그 애가 어느 날 심장병으로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 애의 유언으로 일기 등에서 그 애의 자취를 모조리 지웠다는 것. 경악했다. 이즈미에게도 그의 누나에게도 화는 나지 않았다. 쇠약해져 있던 나를 생각해서 한 일이다. 게다가 그 애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을 생각하면 나라도 같은 상황에서 그렇게 할 것이다. 다만 그렇게 모든 것을 잊어버렸던 나 자신에게 경악했다. 소중했던 사람을 쉽사리 잊어버린 나 자신에게 할 말을 잃었다. 이즈미는 몇 번씩 사과했지만 나는 그때마다 신경 쓸 필요 없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머릿속이 단숨에 새하얘져서 사고가 잘 되지 않았다. 그런 나를 보고 걱정하던 이즈미는 가져올 게 있다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은 자연히 크로키북을 보고 있었다. 거기 그려진 사람이 남자친구인 줄 나는 몰랐다. 봐도 전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마음은 기억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심장 고동이 내게 애써 알려주려 했을지도 모르겠다. 크로키북을 집어 페이지를 넘겼다. 다양한 얼굴이, 표정이 있었다. 그렇지만 기억나지 않았다. 잊으면 안 되는 소중한 일인데. 분통함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눈앞에 그 애가 잔뜩 있었다. 그런데 생각나지 않았다. 멍하니 앉은 나를 남겨두고 시간이 흘렀다. 어느새 이즈미가 돌아와 있었다. 나는 뺨 근육에 힘을 주어 웃음을 지었다. 이즈미는 그런 나를 보고 침통한 표정으로 노트 몇 권과 수첩, 그림이 든 큰 파일을 내밀었다. 이거 네가 썼던 진짜 일기랑 수첩, 그리고 가미야 그림이야. 일기엔 가미야랑 보낸 나날도 전부 들어있어. 미안. 원래는 네가 장애를 극복했을 때 내가 먼저 말했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비밀로 해서 네 소중한 추억을 빼앗아서 정말 미안해. 사과할 필요 없다고 대답하며 이지미에게서 그것들을 받았다. 그 자리에서 읽을까 했지만 울 것 같아서 그만두었다. 이즈미는 미안해하며 고개를 들지 않았다. 나도 말이 잘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그런 건 안 된다. 이즈미, 우리 단 거나 잔뜩 먹자. 내 말에 그제야 이즈미가 얼굴을 들었다. 뭐? 네가 나한테 사과할 일은, 미안하게 생각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 너한테 아무리 고마워해도 모자랄 지경이야. 고마워 이즈미. 내 소중한 사람의 유지를 존중해줘서. 그리고 널 힘들게 해서 미안. 정말로 고마워. 자리를 오래 차지하고 있다는 데 대한 사과도 겸해 디저트를 여러 개 주문했다. 제철 과일을 쓴 스무디와 빠뜨릴 수 없는 쇼트케이크,
생크림을 얹은 밤 시폰 케이크, 그리고 이즈미가 좋아하는 초콜릿 케이크도. 단 것은 얼굴에 웃음이 피게 해준다. 이즈미의 굳어있던 표정도 농담을 주고받으며 디저트를 먹는 사이에 조금은 누그러졌다. 나는 이즈미를 웃기려고 계속 농담을 했다. 그러고 보니 기억장애가 있을 때 새로 나온 케이크는 매일 새로 나온 케이크였네. 마음은 너를 그리니까. 역 앞에서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 곳곳에 벚꽃이 피어 있었다. 아침부터 쨍쨍하게 비치던 햇살도 오후가 되자 약해졌다. 화창한 햇살이 사람과 초목을 아련하게 비추는 벚꽃철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나는 오랜만에 시간에 쫓기지 않고 거리를 바라보며 느긋하게 걸었다. 고등학생 때 입시 공부에 바빠 3학년 한 해가 눈 깜짝할 새에 끝났다.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일은 평생 또 없을 줄 알았다. 하지만 사회에 나와서 보낸 1년은 그때보다 더 빨리 갔다. 그런 나날을 보내다 보면 고등학생 때가 꽤나 먼 과거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또 생각하게 된다. 꿈이 아닐까? 전부 꿈이었던 게 아닐까? 진짜 나는 아직 고등학생이고 공부에 지쳐 자고 있다. 잠에서 깨면 옆에서 마오리와 도루가 미소 짓고 있고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의 모습에 나는 안심한다. 애석하게도 현실은 그렇지 않다. 나는 이제 24살이었다. 난 아무것도 기억 못해. 그렇지만 살 거야. 그래서 언젠가 전부 생각해낼 거야. 마오리가 내게 결의를 밝힌 그날부터 3년이 지났다. 대학교 4학년이 된 마오리는 지금도 도루를 기억해내려 하고 있었다. 일기와 내 말을 참고해 도루와 함께 갔던 장소에 가서 도루와 함께 했던 일을 하며 기억해내려고 애쓰고 있었다. 하지만 홍차 때처럼 되지는 않았다. 일은 간단하게도 단순하게도 풀리지 않는다. 그래서 마오리는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직시하고 있었다. 대학에 다니면서도 잊어버린 자기 과거를 계속 직시하고 있었다. 조금씩 이기는 해도 도루에 대한 기억을 되찾아갔다. 나는 사회에 나온 뒤로는 바빠서 마오리를 만나는 날이 줄었다. 그래도 최소한 석 달에 한 번은 꼭 만났다. 실제로 날씨 좋은 일요일 오후인 오늘도 마오리를 만나기로 했다. 약속 장소는 몇 번 간 적이 있는 벚나무 가로수길이 유명한 공원이다. 오후의 공원은 이미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다. 마오리가 대학에 합격했을 때는 둘이서 고등학교 3학년이 되기 전 봄방학에는 도루, 마오리와 셋이서 온 적도 있었다. 아, 이즈미, 여기야, 여기. 마오리를 찾으며 공원을 걷는데 기운찬 목소리가 나를 불렀다. 마오리가 있었다. 벚꽃이 잘 보이는 꽤 좋은 자리에 큰 소품용 매트를 깔고 그 위에 앉아 있었다. 한번 해보고 싶었다며 마오리가 꽃구경 자리를 자신이 맡겠다고 나섰다. 벚꽃을 스케치하다 보면 시간은 금세 간다고 했다. 도루의 기억을 되찾으려 노력하는 한편 마오리는 자기 인생을 즐기면서 살았다. 그런 마오리 곁에는 대학 친구로 보이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여전히 기운이 넘치네, 마오리. 기운 없는 나라니 생각만 해도 징그럽잖아. 그런 농담에 도루의 죽음을 알렸을 때의 마오리가 생각났다. 그것도 어느새 과거가 되고 말았다. 마오리가 간단하게 나를 소개한 뒤 다 함께 도시락을 펼쳐놓고 먹기 시작했다. 도시락 중에는 마오리가 직접 만들었다는 고명초밥도 있었다. 요리는 젬병이던 마오리가
꽤 실력이 늘었다. 도루의 기억을 되찾으려고 나와 함께 요리하던 무렵과는 다르다. 경험을 쌓아 잘하게 됐다. 마오리의 친구들은 내가 나이 차도 나고 직장인이라 긴장한 것 같았지만 먼저 미소 지으며 말을 시키자 금세 편하게 대해주었다. 나도 조금씩 달라진다. 보이지는 않아도 매일 여러 가지가 계속 움직이고 있다. 분명 그게 산다는 것이리라. 문득 보니 마오리도 가까이 있는 친구와 즐겁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도루가 만들고 싶어 했던 것. 그건 지금 같은 마오리의 일상이었을 것이다.